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은정입니다. 자, 우리 예전에 있었던 기출문제 이용해서요. 올해 마지막 12월 HSK 시험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독해 1부분인데요. 독해 1부분 같은 경우는 전체 내용이 사실은 지금 일부만 발제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길이감이 조금 있잖아요. 그런데 빈칸 주변을 읽어보고 바로 답이 나오면 굳이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 건 일단 아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부터 한번 읽어보고 내가 여기만 읽으니까 답을 잘 모르겠어. 너무 내용이 빈약해. 그러면 그때 가서 앞이나 뒤를 읽어도 늦지 않은데 처음부터 이걸 다 읽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시간적으로 너무 쫓기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빈칸의 위치가 어떤 문장에서 시작되는지 봤더니 글의 맨 처음부터. 그래서 여기서부터 연결성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有一名青年小说家, 한 명의 젊은 소설가가 있었는데 在大学还没毕业时, 在什么什么时, 대학을 아직 졸업하기도 전에 이 소설가가 이미 러가 붙어 있는 걸로 봐서 동사가 들어갈 것 같아요. 뭐 했죠? 上千万字, 1000만 자를 넘게 글 같은 것을 했다. 라는 동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항상 동사를 찾을 때는 목적어와 짝이 되는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만 보고 찾지 말고 항상 목적어를 체크해서 같이 연결성을 봐주도록 합니다. 먼저 发表라고 하면 발표하다인데요. 요거는 잠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게 우리 수업 시간에 나와서 발표하다 정도는 발표하다 중국어로 发表라고 하지 않아요. 중국어에서 发表라고 하면 뭔가 대중들에게 전체적으로 사회 전반에 알리는 정도. 우리나라 말로 치자면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다 혹은 가수가 어떤 음반 발표하다, 영화의 제작 발표하다. 요런 거하고 굉장히 유사하고 그러면 수업 시간에 나와서 발표하는 거는 어떠할까요? 그거는 좀 너무 약해요. 그래서 그거는 发言, 요건 이합동사예요.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어서 말을 바랬다 라고 해서 发言을 쓰시는 게 적합합니다. 그래서 发表 같은 경우는论文, 논문이나 원장 어떤 글, 声明, 성명을 발표하다 이럴 때. 그래서 지금 글하고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推广이라고 하면 널리 보급하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가 推广普通话, 표준어를 널리 보급한다거나 이런 것들. 꾸이나, 귀납하다는 한국말 자체가 좀 어렵지요. 자, 귀납하다라 그러면 어떤 논리적인 증명 단계를 통해서 마지막 결론을 이끌어내는 일종의 논리에서 쓰는 말이고요. 宣传은 말 그대로 선전하다 혹은 홍보하다, 명사성도 가능합니다. 확실하게 답은 뭐가 되겠죠? A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빈칸을 한번 봅니다. 위치가요. 而且 여기에서 문장이 일단은 시작되고 있어요. 도전! 해보고 안 된다. 나는 조금 너무 내용이 빈약하다. 그럼 앞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게다가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앞의 내용에 같은 분위기를 더 더해주겠다는 뜻이겠죠. 게다가 成为 뭐가 되면 签约作家라고 하면 우리 签은 5급 동사로 사인하다죠. 그러니까 제대로 출판사하고 이제 사인하는 정식 작가가 되면 每天都要写1万字 맨날 10,000자씩 막 써야 될 건데 自己做不到怎么办? 내가 그거를 해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의 내용. 그러면 아마 참고로 앞에를 읽지 않아도 얼치의 내용이 들어간 걸 보면 앞에도 뭔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내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도전 한번 넣어보고 답이 나오면 굳이 읽을 필요가 없게 되겠죠. 자, A는 迟早. 迟는 우리가 어떨 때 쓰죠? 지각하다라고 할 때 迟到라고 할 때 쓰죠. 늦다라는 뜻이에요. 早는 이르다고. 똑같은 말은 여기 있죠. 역시 늦다인데 늦다는 완을 쓰고 이르다는 짜오를 써서 순서를 바꿔볼게요. 짜오완. 그리고 표현으로는 종용이 디엔 다 같은 말로 이르든 늦든 언젠가는 뭐뭐일 것이다. 아직 일어났나요? 아니요.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뭐뭐일 것이다라는 추측의 조동사 호의하고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한번 내버려둬 보고 尽快 하면
되도록 빨리 되다. 걱정 내용하고는 별로 전형의 흐름상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자, 이딴이라는 말은 일단 뭐뭐 하면이라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짝으로 치우가 등장하는 경우가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일이 한번 생기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을 나타낼 거고요. 정징은 일찍이 이전에라고 해서 쓰실 때 보통 동사 플러스 구어 많이 들어와요. 정징 취구어, 정징 学过라고 해서 예전에 배웠던 적이 있다, 가본 적이 있다 라는 뜻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하고는 어울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A 아니면 C에서 한번 검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게다가 언젠가는 이러이런 정식 작가가 되면 C, 게다가 일단 한번 이런 정식 작가가 되면 매일 만자씩 써야 될 텐데 자, 어떤 것이 더 어울리나요? 답은 C가 되겠죠. A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확정적인 느낌이 들어가는데 자기가 정식 작가가 될지는 아직 확정 짓고 말을 하는 느낌은 아닌 걸로 보여요. 네, 자, 그 다음 55번이에요. 물론 여기서부터 읽는 게 원래 정식인데 요 문장부터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읽죠. 그녀는 분배했어요. 시간은. 자, 일단 한번 도전해 볼게요. 어떻게 분배했을까요?必然 형용사일 땐 필연적이다, 부사일 땐 필연적으로 반드시 분배했다. 전혀 맞지 않고요. 合理 합리적이다 라는 형용사 이용하셔서 합리적으로 분배했다. 답 맞는 것 같고 绝对 절대로 완전히 절대적이다. 전혀 맞지 않죠? 根本은 부사일 때 뜻 중요해요. 부정을 강조하셔서 我不知道 나는 모르죠. 我根本不知道 전혀 모릅니다. 더 부정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정도 아니고요. 네, 뜻도 근본적이다. 맞지 않아요. 따라서 답은 뭐다? B가 되겠습니다. 자, 56번은 문장 찾기예요. 우리가 문장을 찾을 때는 그 앞의 내용, 뒤의 내용의 흐름을 잘 보고 연결성을 가질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하고 살펴보는 게 중요할 텐데요. 바로 앞에는 찐리, 찐, 다하다, 리, 힘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연결해 주시고 这本身 이 자체가 就是 바로 뭐가 될 수 있죠? 이종 전공 일종의 성공이 될 수 있어요. 성공일 수도 있어요. 한번 넣어볼게요. 최선을 다했다. 达到了目标 목표에 도달했다. 이 자체가 성공이다. 이 자체가 성공이다라고 말을 한 것으로 보아서는 완벽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성공의 목표에 완벽하게 도달한 거는 느낌상 아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중요하죠. 위치 A, 不如B. 네, 둘 다 5급 단어로 A 하느니 차라리 B 하겠다. 그래서 짝도 없고 요거는 답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과거를 그리워하느니 성공이다. 말이 전혀 되지 않죠? 或许 아마도 용기가 없다. 전혀 느낌 연결되지 않고요. 최선을 다해서 就没有遗憾 뭔가 안타까움, 이제 후회 이런 게 없다면 그것 자체도 하나의 성공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막 성공은 아니지만 이것 자체도 성공이라고 봐줄 수 있다. 네, 이렇게 문장의 흐름을 한번 잡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독해 2부분 한번 가보시는데요. 자, 독해 2부분은 항상 일단 보기 분석을 먼저 하시는데 보기를 딱 봤을 때 지금처럼 어디까지가 다 똑같죠? 여기까지가 똑같죠? 그럴 때는 줄을 내려서 규칙성을 표현을 해주세요. 사람들에 대한 설명문이구나 해석이 안 되면 그대로 냅두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뒤만 읽어둡니다. 收入很低 수입이 낮다. 좀 눈에 잘 들어오게 해줄게요. 消费过高 소비가 너무 높다. 이런 인구는 비율이 높다. 是指 가리킨다. 穷的人 가난한 사람을 가리킨다. 자, 그런 다음에 뭘 해보시냐면요. 마침표를 한번 찾아서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마침표만 우리가 동그라미를 쳐서 뭘 할 거냐면 앞만 볼 거예요. 그럼 뭘 느낄 수 있냐면 글의 흐름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왕민만이라고 해서 네티즌들은 어쩌고저쩌고, 그들은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로 시작해요? 所以. 그렇다면 얘가 뭘까요? 전체 글의 주제, 결론을 나타내고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일단 가장 이 글의 핵심적인 문장인 얘를 먼저 읽어보는 것이 당연히 더 좋은 접근 방법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답이 안 나오면 그 다음부터 읽는 것은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요. 자, 그러면 주제를 먼저 읽어보죠. 이 사람들은 不是 이것이 아니라 只是什么什么而已 단지 이거일 뿐입니다. 자, 뭐가 아니라 没有钱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只是花的多 돈을 쓰는 정도가 많을 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이미 B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제문을 나타낼 수 있는 접속사를 조금 정리해 드리면 所以 그리고 因此 따라서 그 다음 우리 5급 단어의 두 가지 아이고 자 되셨나요? 可见 이라는 접속사도 앞에 이런 사실을 통해 可见 알 수 있어요 하고 주제나 결론을 이끌어내고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역시 5급 단어예요. 总之 이런 단어들이 보이면 먼저 읽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보통 답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되셨나요? 자, 68번. 얘 같은 경우는 요렇게 두 개가 같은 거 말고는 특별히 앞이 똑같이 시작되지는 않아요. A, B, C, D 읽어볼까요? 구매를 하면 넝짱창 自信心만 밑줄 쳐놔도 나중에 훨씬 잘 보일 거예요. 자신감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런 표시를 하지 않고 보기를 읽게 되면요.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냅두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를 풀다가 A, B, C, D를 보면 또 안 보여요. 무슨 내용인지.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읽으셔야 돼요. 그냥 보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는 일이 생기는데 이거 줄 하나 쳐놓으면 자신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시간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행동이에요. 물건을 사는 것은 디가 뭐를 향상시킨다? 콩질감 뭔가 컨트롤하는 제한을 할 수 있는 느낌을 향상시킬 수 있다. 悲伤的人 뭔가 슬픈 사람이 更善于 뭐를 잘한다? 우리 5급 단어 중에 유일하게 4글자로 되어 있는 단어 讨价还价라고 하면 흥정을 하다. 죄송해요. 목 상태가 지금 좀 안 좋아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 잘한다. 이렇게 표시를 딱 해놓으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D. 买的东西越多 물건 산 게 많을수록 쉽게 후회한다. 어디 많을수록 후회다. 이렇게 해놓고 자 마침표뿐만 아니라 물음표도 한 문장이 되지요.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쭉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질문을 하고 한 실험에서 밝혔다. 그런데 또 실험에서 발견했다. 그러면 질문은 이 글에 이제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다 하고 운을 띄우는 느낌을 줄 거고 본격적인 내용은 실험에서 우리가 알아낸 두 가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병렬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문장을 처음 읽어야겠다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처음부터 읽으면서 답이 나오면 스탑을 할 거예요. 꼭 물건 사는 것이 정말 能缓解悲伤吗? 슬픈 감정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걸까요? 자, 한 실험에서 증명했어요. 人们 사람은 在悲伤时 슬플 때 통상적으로 会感到 뭐라고 느껴요? 목적어가 조금 길었어요. 이렇게 느껴요. 对生活 내가 죄송해요. 여기까지. 생활에 대해서 缺乏 또 동사 목적어 뭔가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내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通过什么什么 무엇을 통해서 또 안에 在购物中 우리가 구매를 하면서 체험을 하는 거죠. 뭐를 선택과 결정. 구매를 하면 선택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거 사기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걸 하는 걸 통해서 能提升 就是提高 향상시킬 수 있다. 우리의 뭐를 콩질간 답 나온 것 같죠? 꼬우는 콩질간을 디까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읽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형적인 다른 형태. 아예 주제문을 가지고 바로 답을 찾아내는 거. 두 번째는 처음부터 이때 ABCD를 이용해서 답이 나오면 바로 멈출 수 있는 거 한번 해보셨어요. 자, 쓰기 일부분은 매일 나오는 그 어떤 어퍼 포인트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정확하게 알아놓으시면 이거 단어들이 바뀌어도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자, 첫 번째 형용사 수러문은 말 그대로 문장의 서술어가 형용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좀 좋은 게 뒤에 목적어가 올 리가 없어서 문장이 짧아요. 주어를 꾸미면 우리가 관형어, 형용사 서술어 더 꾸미는 말이 있으면 부사어라고 할 텐데 혹시 더가 필요하면 요 더를 꼭 써주도록 하세요. 자, 항상 요 나열 문제에서 중요한 거 수식 성분들은 조금 가로에서 내 시각에서 제외를 딱 시켜버리고 서술어를 먼저 찾습니다. 꽝화, 빛이 나고 매끈매끈하다라는 형용사가 서술어죠. 그러면 주어 끝났잖아. 얘밖에 없어요. 슈이, 잠옷이에요. 그럼 잠옷을 꾸미는 这件 그리고 얘를 꾸미는 很을 부사어로 써주면 되겠죠. 这件이丝绸束衣라고 해서 비단, 실크로 되어 있는 잠옷은 很光滑, 굉장히 매끈매끈해요. 요렇게. 형용사 수러문보다 한 단계 더 가면 동사 수러문. 동사 수러문은 문장의 서술어가 동사로 되어 있으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목적어까지 올 수가 있게 되지요. 그러면 주어를 꾸미는 거 우리 관형어라고 그냥 한국어식으로 쉽게 할게요. 목적어 꾸미는 거 역시 관형어. 자, 서술어, 동사 서술어 꾸미는 거 똑같아요. 부사어. 필요 없으면 쓰지 마세요. 필요하면 더 한자 요렇게 써주셔야 되고 부사어 필요 없으면 쓰지 마세요. 필요하시면 더 한자 정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이때 우리 이 관형어에서요. 혹시 말하자면 저거나 예를 들자면 이거 같은 지시대사 저, 나 하는 것들에 수량사가 붙어 있다든지 이런 수사, 양사가 있는 거는 항상 형용사보다는 앞에 요 꾸미는 말. 자, 예를 들어서 하이즈를 내가 꾸미고 싶은데 이거도 있고 총밍이라는 형용사도 있으면 수량사는 항상 형용사보다 앞에 이거 총밍더 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내려가셔서 아까 제가 뭐랬죠? 일단 꾸미는 말들은 좀 빼줄게요. 더 너무 확실하게 꾸미지요. 수량사도 너무 확실하게 꾸미죠. 자, 그런 다음 서술어를 찾을 거예요. 서술어는 앞만 봐도 뭐야? 가 이미 주어까지 붙이고 있어요. 그럼 목적어만 찾으면 되겠죠. 이것은 뭐일까요? 두 가지 단어를 보시면 讽刺는 풍자, 풍자하다, 소설, 당연히 소설이겠죠. 왜냐하면 이쁘라는 양사하고 맞아야 되니까요. 뿌는 소설 아니면 电影, 영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세요. 자,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这是 소설은 소설인데 어떤 소설일까요? 이쁘, 수량사를 먼저 써주시고 수량사를 써주시고 出色的, 아주 뛰어난이라는 형용사가 뒤에 풍자 소설은 거의 묶여 쓰는 말로 보셔도 되겠죠. 네, 자, 한번 밑에 문제도 더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뭔가 가로를 딱 치기는 좀 애매할 것 같고요. 동사는 확실히 보여요. 있다죠. 그러면 있다라는 동사를 쓸 때는 앞에 어디에 혹은 누가 그 다음에 요 뒤에 대상 뭐가 있는지 요게 중요한데요. 자, 보면 건축물이 보이고 줄을 한번 쳐볼게요. 또 후통, 골목이 보이고 리면, 안쪽이라는 말이 보입니다. 그러면 앞에 어떤 장소가 돼야 될까요? 장소를 나타내는 장소명사 리면, 안쪽에 뭐가 있을까요? 건축이 있겠죠. 자, 그럼 어디 안쪽에요? 연결. 那条胡同, 저 골목 안쪽에 있어요. 많은 오래된, 네, 여기를 같이 꾸밀게요. 요렇게 많은 오래된 建筑, 건축물이 있습니다. 로 나열하시면 되겠네요.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요. 매달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동영상을 처음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구나 하시겠지만 저는 그냥 또 이걸 해야 되는구나. 근데 또 해야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보통 동사, 목적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목적어의 품사가 대부분 먼 것 같아요, 여러분.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가 많이 들어오죠. 예를 들어 去中国, 중국, 看电影, 영화. 이런 명사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일반적인 동사가 명사, 대명사 같은 것을 목적어로 가지는 것과 달리 나는
안 돼. 명사 갖고 안 돼. 나는 목적어 자리에 형용사나 동사 같은 서술성 단어가 꼭 들어와야 돼 하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 제일 대표적으로 觉得 같은 동사가 있는데 我觉得他 여기서 말이 끝날 수 있나요? 그녀를 느끼다 변태 같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말들을 우리가 쓰냐면 我觉得他很漂亮. 자, 지금 이만큼이 목적어인데 그 안에 다시 주어가 있고 漂亮, 예쁘다라는 형용사가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요런 걸 서술성 목적어라고 해요. 그래서 觉得가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인 거죠. 예. 나는 그녀가 예쁘다고 생각해. 아니면 我觉得她 목적어 学汉语 동사가 들어가죠. 그녀는 중국어를 좀 배워야 한다고 역시 생각해. 이렇게 형용사나 동사를 목적어로 가지는 동사를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두 개의 동사가 보이죠. 舍不得라는 동사와 离开라는 동사가 보이지만 舍不得라는 동사는 뭔가 안타까워하다, 아쉬워하다라는 동사로 목적어 자리에 반드시 동사가 들어와야 해요. 뭐뭐 하는 것을 아쉬워하고 아까워하셔야 되기 때문에 얘가 목적어 속으로 쏙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어하고 여러 가지들을 한번 나열을 해보면 우리 아들이 특비에 舍不得 굉장히 섭섭해하는 건데 목적어가 긴 거예요. 그 안에서 또 동사 들어갔어요. 떠나는 거죠. 누구를? 타달라올라 그의 외할머니를 떠나는 이 동사, 이 동작을 아쉬워하다. 네, 요렇게 넣어서 목적어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도보어. 정도보어는 목적어가 없을 때와 있을 때 상황이 조금 이제 더 복잡해지는 데 있으면 없을 땐 간단하죠. 他说得很好 말하는 정도가 더 넣어주시고 정도보어 잘해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목적어가 있으면 지그재그로 들어가요. 他说汉语 그녀가 그가 중국어를 말을 하는데 한 번 더 써요. 说得很好 이때 지그재그로 들어간 동사 중 앞에 동사는 사실은 가짜, 그냥 허수아비. 그래서 빼셔도 돼요. 他汉语说得很好 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정도보어는요. 뭐뭐한 정도가 라고 한 다음에 이 뒤에 얼마든지 긴 말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소설 읽은 것 중에 정도보어만 3줄 내려가는 거 본 적 있어요. 화가 난 정도가 한 다음에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뭐 얼굴이 막 붉어지고 막 숨이 막 차고 막 어쩌고 저쩌고 계속 이렇게 해서 길이 제한이 없는 것도 특징입니다. 네, 그럼 문제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미 더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서술어가 되겠죠. 좌우는 시끄럽다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럼 시끄러운 정도가 그가 어쩌고 저쩌고 조금 길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앞에 내용들을 한번 보면 그어삐 우리가 그어삐라 그러면 바로 벽을 옆에 두고 있는 이웃사람의 음악 소리가 시끄럽겠죠. 주어 찾았어요. 얘네를 잘 연결해서 자, 이 사람들의 음악 소리가 시끄러운데 시끄러운 정도가 어느 정도로 타 우파 뭐 할 방법이 없어요. 루슈이 잠에 들 방법이 없을 정도로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시끄러워요. 이렇게 정도보어를 쭉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빠짜문이에요. 빠는 지향이라고 하셔도 상관없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뭐뭐를 딱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보조개라는 얘기해요. 보조개, 보는 부사, 조는 조동사, 그리고 원래 이제 전치사를 중국어로는 개사라고 하거든요. 빠, 개사, 구조 이렇게 해서 부사와 조동사는 빠보다 앞에. 다른 사실 전치사도 대부분 보조개 형태로 쓰게 되고요. 이 빠에서 좀 중요한 것은 빠는 동사 서술어가 나오는 건 맞는데 여기서 그냥 끝나면 큰일 나요. 뭔가 붙여주셔야 돼요. 기타 성분에 꼭 하다못해 러를 하나 쓴다거나 뭐 보어를 쓴다거나 정말 할 게 없으면 중첩이라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예제를 보면 我一定要
바이프 나는 반드시 뭐하고 말 거야? 옷을 씻에서 끝나면 안 되고 요건 결과 보어. 씻은 결과 깨끗하게 씻을 거야. 요렇게 조금 더 붙여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지금 마가 문장 워낙 끝에 오는 애라서 위치 맨 끝으로 보내시면 될 것 같고 바보다는 조동사 넝이 앞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주어 찾아낸 것 같고 동사 서술어 띠게이 누구누구에게 건네주단데 띠게이는 이게 혼자 끝나지가 않아요. 어차피 에게 누구에게 하고 계속 뭔가 말이 연결돼서 나오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 당신은 조동사 앞에 빼시고 빠지엔따오를 띠게이 워 그리고 끝에 물어요. 마 항상 정확하게 문장 부호까지 붙여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피동문. 피동문은 뭔가를 당하는 건데 예를 들어 그가 거절당했는데 누구한테 거절당했는지 말을 안 하고 타베이 취취얼러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비가 들어와서 타베이워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거절당했다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보조개 부사와 조동사는 베이 앞에 붙여주도록 하시고요.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형용사는 상관없어요. 형용사는 전치사 구조가 이렇게 있다. 개사 구조. 보조개에 개가 있으면 여기 쓰는 경우도 있고 여기 쓰는 경우도 있어요. 단 보조개, 부사 조동사보다는 뒤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게요. 자, 동사는 너무나 확실하게 스포, 찢었다죠. 자, 여기에 빼이가 보이고요. 앞에 주어가 이미 붙어 있어요. 영수증이 뭘 당했나 봐요. 자, 그런데 누구에 의해 당했냐? 워, 나에 의해서 당했다가 있고요. 뿌小心, 小心, 조심하다 형용사는 요 앞에 쓰셔도 되고 뒤에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 쓰기에는 이미 둘이 너무 붙어 있어서 불가능해졌으니 뒤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하죠. 영수증이 나에 의해서 조심하지 않아 부주의하게 찢어졌다. 스포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한 문장에 서술어가 2개 이상 들어오는 문형은 무조건 연동문 아니면 겸어문이 확실해요. 어떨 때 연동문, 어떨 때 겸어문이라고 하냐면 他去中国学汉语 동사가 2개 보이죠? 누가 중국 가냐면 그가 중국 가요. 누가 중국어 배우냐면 역시 그가 중국어 배워요. 주어의 동사들이 계속 이 타에 통일이 되어서 연결이 되고 있으면 한 주어의 동사가 연이어서 온다. 이름 연동문. 자, 한번 읽어보면 我让他 사동동사 学汉语 내가 그로 하여금 중국어 배우게 했어요. 시킨 건 나지만 공부는 그가 하죠. 자, 이때 겸어문이 되는데요. 주어가 바뀌면 연동문이라는 이름과 달리 겸어문은 조금 이름이 조금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왜 겸어문이라고 하냐면 사실 이게 한 문장이에요. 내가 시켰어요. 그를. 이번에는 이렇게 보시면 그는 공부해요. 중국어를. 사실은 2문장이 연결되면서 이때 연결고리를 하는 타가 앞에 서술어에게 목적어 역할을 했었는데 뒤에 서술어에게 주어 역할을 동시에 겸한다고 해서 얘를 겸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겸어문이란 이름이 나오게 된 거죠. 겸어가 있는 문장. 자, 한번 여기 보시면요. 지금 동사가 2개가 보여요. 영향을 준다는 동사와 랑이 보이죠. 그런데 랑이 들어가면 사실 무조건 겸어문이에요. 한번 랑을 1번 동사, 이건 변함이 없어요. 랑은 항상 1번 동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제가 답을 조금 띄워놓고 분석을 한번 해드리면 비에가 뭐 붙어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 랑이 V1, 잉샹이 V2. 그래서 자, 消极 情绪. 여기서 消极라는 말은요. 뜻이 2가지예요. 소극적이다도 있지만 부정적이다. 여기서는 부정적인 정서라고 해석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정서를 뭐뭐하게 만드는 거니까 랑에게 이 정서는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뒤를 보면 부정적인 정서가 당신의 일에 영향을 줄 거니까 잉샹에게 이게 주어져.
두 가지 역할을 뭐 하고 있다? 겸하고 있다. 그래서 겸어. 전체 무슨 문? 겸어문. 그래서 부정적인 정서가 당신 일에 영향을 주게는 하지 마세요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적중특강도요. 우리 최은정사단의 세 분의 선생님이 학기 시험을 쳐서 여러분에게 준비해 드렸습니다. 자, 적중특강이라고 해서 이 문제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나온다는 아니지만 각 부분별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지 방법적인 문제, 그리고 어떤 문제의 유형들, 유형에 따라서 기교들, 테크닉 이런 것들은 항상 변함이 없고요. 방금 쓰기 일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방금 제가 얘기한 것들이 항상 나오는 어법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잘 공부해 두시면 아마 이번 시험 성적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적중특강 항상 잘 활용하셔서 마지막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